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31일 함재봉의 H리포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대국병, 한국의 소국병으로 잡아봤습니다. 2019년 12월 23일 북경에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언론이 한국은 홍콩 사무든 신장과 관련된 문제이든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 맞서 일말의 자유와 자치를 지키기 위한 힘겹고 눈물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홍콩에게 어떻게 해서든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쟁취를 위하여 싸워왔다는 진보 진영 출신 한국 대통령이 오히려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중국 공산당 편을 들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넘어 슬픔을 자아냅니다. 미국 의회는 홍콩 인권 민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U도 홍콩 시위대를 상대로 중국 정부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중국은 미국과 EU가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면서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아무리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더라도 해야 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은 이미 예견된 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북경대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산봉우리는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진다 면서 중국몽은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 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작은 나라, 이웃 나라를 큰 나라라고 부르는 것은 구한말 시대 이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중국은 7, 8년 전부터 자신을 대국이라고 노골적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경부터 시진핑이 중국이 미국을 대하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신형 대국 관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소국들과의 관계는 노골적으로 주변국 관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말 그대로 세계의 중심이고 한국은 그 주변국, 변방국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세계를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누는 사고방식, 중국이 중심부이고 그 주변을 오랑캐인 남만, 북적, 서융, 동이가 둘러싸고 있다는 전형적인 화의질서, 중화질서의 표현입니다. 중국이 공산당 통치가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도 화의질서, 중화질서의 꿈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합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를 이렇게 큰 나라, 작은 나라로 노골적으로 나누는 것은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일입니다. 사회 진화론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적자 생존, 강자존의 원칙이 불변의 원칙으로 작고 가난한 나라들은 크고 강한 나라들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 순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질서가 결국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키자 미국이 주도하여 유엔이 만들어집니다. 유엔에서는 무조건 한 국가가 크던 작던 한 표씩을 행사합니다. 물론 안보이사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국가가 상임이사국으로 비토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못살게 굴지 못하도록 고안해낸 장치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중국이 신형 대국 관계를 들고 나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친구들에게 외교정책 이름치고는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우선 대국이란 말이 한국과 같이 역사적으로 중국을 대국으로 받들던 사대주의를 경험한 나라에서는 단어 자체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원세계와 같은 청나라의 대국인들에게 당했던 수모를
잊지 못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정책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이 자진해서 중국에 가서 우리가 작은 나라, 즉 소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중국이 법과 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라고 읍소한 것은 4대 자소, 즉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받들고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자유롭게 대한다는 4대주의를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 시대착오적이고 썩은 정신을 그대로 중국의 심장부에서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실토한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현대 국제정치에 익숙한 중국의 대학생들이 어리둥절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82년 조선은 청해 이홍장의 주선으로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 이홍장이 주선하고 조약의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홍장의 막료였던 마건창이 써준 것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책 한국 사람 만들기 2권 343에서 351페이지를 보시면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체결 과정을 자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과의 수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신해 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약 체결 이틀 후 조선은 당시 조약을 체결한 미국의 슈펠트 제독에게 고종이 미국 대통령에게 조선이 청의 속국임을 강조하는 짧은 문건을 전합니다. 대조선국 국주가 조회합니다. 생각건대 조선은 본디 중국의 속방이지만 내치와 외교는 예로부터 대조선국 국주의 자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대조선국과 대미국이 상호 입약했으니 이치상 평행하게 서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대조선 국주는 장차 조약 내의 각 조관을 반드시 자주의 공례에 따라 승인하고 준수할 것을 분명히 윤허했습니다. 대조선국이 중국의 속방이 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그 분수에 따라 응당 행해야 하는 각 사항은 모두 대미국과는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을 파견해서 조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문서를 갖추어 조회하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미국 대통령에게 조회함. 대조선국 개국 491년 중국 광서 8년 4월. 조선은 중국의 속방임을 자진해서 일부러 밝히고 강조합니다. 사실 조선은 이 조항을 본 조약 자체에 집어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이 그것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조선과 중국의 관계가 무엇이든 우리는 조선이라는 독립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여서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은 굳이 이 편지를 따로 미국 측에 전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뿌리 깊이 내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신문을 창간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부르짖었지만 조선 사람들은 그리고 그 후예인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중앙통신은 2017년 9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대에서 연설하기 불과 3달 전 창피를 모르는 언론의 방자한 처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를 걸고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제재 압박 광증이 극도로 달한 때에 중국의 일부 언론들이 우리의 노선과 체제를 심히 헐뜯으며 위협해 나섰다며 중국을 비판하였습니다. 북한은 인민일보, 환구시보, 인민망, 환구망 등 중국의 주요 언론들을 싸잡아 일개 보도매체로서 다른 주권 국가의 노선을 공공연히 시비하며 푼수 없이 노는 것을 보면 지난 시기 독선과 편협으로 자국 인민들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어지간히 잃은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중국을 비아냥거리며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이 그 누구에게로 갈 때 납작 엎드리고 갔다고 해서
조선도 그래야 한다는 법은 없으며 그걸 배우라고 강요할 필요는 더욱 없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고 내정 간섭을 공공연히 일삼는 중국 언론의 경솔한 행위는 미국에 추종해 북중 두 나라 두 인민 사이에 쐐기를 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북한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할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당당하게 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을 보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정은은 북경에 갈 때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버금가는 환대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받는 대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정권이 사대주의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은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중국에 당당하게 맞설 때는 맞서고 할 말은 하는 나라가 중국의 존중을 받고 응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외교의 기초가 단단해지고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국의 면모와 자긍심을 갖추기를 2020년 새해 벽두에 염원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